자, 개념센 70쪽 통계 파트 마저 나가겠습니다. 특강 내용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대표값의 세 종류, 평균, 중앙값, 최빈값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 그리고 편차와 자료의 분석까지 배웠습니다. 이때 변화된 별량에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나와 있는데요. 별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표로 나타냈을 때 원래 있던 자료가 뭐 1, 2, 3, 4, 5라는 별량이 있었다면은 그것들의 평균은 3이 될 거고, 별량이 나와 있을 때 그것의 편차들은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는 거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은 4, 1, 0, 1, 4, 9.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지금 다 더해서 5개로 나눠주는 거니까 그 값은 2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분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분산을 다시 루트를 씌워준 게 루트 2가 표준 편차가 되었던 겁니다. 이때 변화된 별량에 대해서 이러한 평균,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겁니다. 변화된 별량이란 거는 이 주어진 별량들을 예를 들어서 2배 해주고 1까지 더해볼게요. 2배하고 1 더하면은 1은 2에다 1 더한 거니까 3 되고, 2를 2배에서 1 더하면은 5 되고, 7, 9, 11 되겠네요. 그럼 변화된 별량은 평균은 7이 되겠죠. 그래서 편차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가 될 거고, 그럼 편차의 제곱은 16, 4, 4, 16이어서 이걸 다시 다 더하고 5로 나누면은 이번에는 분자가 40이 되어서 8, 분산이 증가합니다. 그럼 표준 편차도 루트 씌워주면 2루트 2가 되겠죠. 표준 편차도 바뀌고요, 분산도 바뀌고요, 평균도 바뀌어요. 근데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지 이 관계를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책에는 지금 제가 여기 빈칸을 만들어 놨는데, 지워서 여기에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들을 그냥 복잡한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그 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트 펴시고요, 주어진 조건들만 따라 써볼게요. n개의 별량 x1부터 xn까지, 그리고 ax1, x1에다가 a배 해주고 b를 더했다는 거죠. 나머지도 다 a배 해주고 b를 더했다는 거, 이것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 볼게요. 별량 x1부터 xn까지의 평균을 m, 표준 편차를 s라고 할 때, 자, 노트에 씁시다. x1, x2, 그 전에 변화되기 전 별량, 그거를 x1부터 x2, x3, x4, x5 이렇게 쭉쭉쭉 나올 텐데, 너무 많으니까 땡땡땡 n개까지 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들의 평균, 변화되기 전에 평균을 m이라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m이라는 거는 어떻게 쓰냐, 원래 별량들을 다 더해주고 총 n개를 더했으니까 n으로 나눠주는 게 평균이죠. 그럼 변화되기 전에, 표준 편차 하기 전에 분산 바로 할게요. 그럼 분산을, 표준 편차를 식에서 s라고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죠. 그래서 분산을 s제곱이라고 잠깐 표현하면은 걔는 x1에서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죠. 근데 평균이 m이라고 간단하게 칭하자라고 했으니까 x1에서 m을 빼주고, 그럼 편차가 될 텐데 그거의 제곱, 또 x2에서도 m을 빼주고 그것의 제곱, 땡땡땡, 또 더하기, 이번에는 n번째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한 거, 그것들을 다 더해준 다음에 다시 n으로 나눠준 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어서 얘가 바로 분산이었죠. 그럼 당연히 표준 편차는
그냥 s가 될 거예요. 이거는 쓰지 않을게요. 오른쪽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될 텐데 s가 될 거고, 참고로 표준 편차는 항상 0보다 큽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변화된 후의 별량 볼게요. 변화된 후의 별량은 쓰겠습니다. 변화 후 별량, 걔네는 ax1 더하기 b, ax2 더하기 b, 땡땡땡, axn번째도 더하기 b. 지금 원래 변화되기 전 별량에서 다 각각 a 배 해주고 b를 더해준 거죠. 이때 변화 후의 평균은요, 걔네들을 다 더해주고 똑같이 얘네가 한 개, 두 개, 땡땡땡 n개니까 다시 n으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다 더해줄 건데 ax1 더하기 b, ax2 더하기 b, axn 더하기 b, 걔네들을 다 더해주고 n으로 나눠줄 건데, 걔는 위에 있는 거 분자 보면은 ax1, ax2, axn까지 a 붙은 애들로 다 묶어서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b는 총 몇 번 더해졌죠? b도 똑같이 n번 더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분자를 다시 바꿔서 쓰면은 a라는 걸로 묶었을 때 괄호 열고 x1부터 x2 땡땡땡 xn까지 다 괄호 묶어줄 수 있고, 옆에다가 b는 총 몇 번 더해졌다? n번 더해졌다 라고 쓸 수 있고, 걔를 다시 n으로 나눠준 게 평균이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왼쪽 더하기를 기준으로 n분의 a 괄호 열고 x1부터 xn까지 더한 거랑 n분의 nb라는 거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요, a 곱하기 n분의 x1, x2 땡땡땡 xn이라고 쓸 수 있고, 더하기 n분의 nb인데 이거는 n은 약분되니까 그냥 b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이 n분의 x1부터 xn까지 다 더한 거는요, 아까 왼쪽에서의 바로 평균이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m이라는 문자를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마저 쓰면은 am 플러스 b라고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료가 변화했을 때 평균도 똑같이 변화하는 겁니다. 자료가 a 곱해졌고 b 더해졌으면은 평균도 똑같이 a 곱해지고 b 더해진다는 게 결론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분산도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조금 올려서 이번에는 뭘 하겠다? 변화 후에 분산을 구해보겠다. 근데 분산은요, 변화 후의 별량에서 ax1 더하기 b에서 뭐를 빼주죠? 변화 후의 평균을 빼줍니다. 변화 후의 평균은 근데 위에서 구한 am 플러스 b였어요. 그래서 분산이란 거는 편차를 구해야 되니까 변화 후의 별량에서 변화 후의 평균을 빼줘야 된다. am 플러스 b. 그걸 빼줘서 제곱을 한 거랑, 두 번째 ax2 플러스 b에서도 또 am 플러스 b를 빼줘야 돼요. 근데 빼기니까 여기 빼기로 바꿔줘야겠네. 괄호 열고 빼줘야 될 테니까 괄호를 풀었다고 생각해서 am 플러스 b를 빼줄게요. 그것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이번에 n번째 ax n번째 플러스 b에서 빼기 am 빼기 b의 제곱, 그것들을 싹 다 더해주고 다시 n으로 나눠준 게 바로 분산이었다. 그래서 분자를 좀 정리해 줄게요. 분자 안에가 b랑 마이너스 b 다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바뀌어요. ax1 마이너스 am의 제곱 더하기 ax2
마이너스 am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axn 빼기 am의 제곱, 그리고 그걸 다시 n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때 얘는요, 괄호 안에가 둘 다 a로 묶이기 때문에 a 묶어서 x1-m 전체의 제곱이니까 a에도 제곱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a 제곱이 앞으로 빠져나온다고 생각해서 a 제곱 x1-m의 제곱 a 제곱 x2-m의 제곱 땡땡땡 a 제곱 xn-m의 제곱 될 거예요. 그때 이거는 분자에 a제곱이 다 묶여 있으니까 a제곱을 밖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a제곱 그 다음에 n분의 나머지만 다 쓸 수 있는 거죠. 제곱 x2-m의 제곱 xn-m의 제곱. 근데 이건 뭐죠? a제곱에다가 오른쪽 보시면은 원래 변화되기 전 별량에서 변화되기 전 평균을 빼주고 그의 제곱의 평균을 구했다는 거는 얘가 바로 변화되기 전에 분산이었다. 그리고 분산의 식은 s제곱이라고 썼었다. 그래서 얘가 s제곱이 됩니다. 왼쪽 다시 볼게요. 아까 썼던 모양이 여기 있는 거죠. s제곱이 오른쪽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따지면은 변화된 후의 평균은 am 원래 평균에다가 a배 해주고 b를 더한다. 변화된 후의 분산은 그냥 a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a의 제곱하고 분산이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은 변화된 후의 표준 편차는 뭐가 되겠어요? 변화된 후에 표준 편차, 그거는 분산을 루트 씌워주면 되기 때문에 as라고 써도 괜찮지만 a가 항상 양수인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값 a 그리고 s라고 씁니다. 그게 바로 변화된 후의 표준 편차인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별량이 x에서 ax 플러스 b로 변화했을 때 그때 원래 표준 편차가 s였으면은 표준 편차가 as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a에다가 s를 해준다는 겁니다. 뭐 x라는 자료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자료로 바뀌었을 때 이때는 표준 편차가 마이너스 2s가 아니라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붙여서 2배의 s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표준 편차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 s제곱을 루트 씌울 때는 s가 0보다 크니까 그냥 나왔지만 a는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나와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문자로 표현했을 때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나면은 실제 문제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예제도 한번 문제 노트에다가 쓰고 바로 풀어볼게요. 예제 1번, 세 개의 별량 A, B, C의 평균이 5고 표준 편차가 4다. 이 말은 A, B, C의 평균이 5고 표준 편차가 4다. 이 말은 변화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2A, 2B, 2C로 다 2배씩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균은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 건데, 우리가 위에서 배운 거에 의해서 평균은 원래 자료가 이렇게 똑같이 변했다면 평균도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원래 평균에 대해서 똑같이 A 배해주고 B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평균이 5였고 자료가 2배가 되었기 때문에 평균도 당연히 2배가 되어서 10이 된다는 거예요. 왜? 2배의 원래 평균, 그래서 10이 된다. 또 표준 편차도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변화된 후의 표준 편차는 똑같이 자료가 AB 되고 플러스 B 됐을 때 변화된 후의 표준 편차는 플러스 B 해준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과정에서 사라지는 게 있었었죠. 그때 A만 그냥 절대값 씌워서 곱해주는 게 바로 표준 편차의 변화다. 표준 편차가 원래 4였으면은
변화된 거 봤더니 A 위치에 있는 게 숫자 2죠. 그럼 절대값 씌워도 그냥 2니까 표준편차도 그냥 2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편차는 2배에 4 해주면은 8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정확히 맞는지 실제로 그 과정을 유도해 봅시다. 원래 평균이 5였다는 거에 의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3으로 나눈 게 3으로 나눈 게 평균이 5였다는 뜻이고요. 또 평균이 5니까 A 빼기 5의 제곱, B 빼기 5의 제곱, C 빼기 5의 제곱, 그것들의 평균, 그게 분산이죠.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4라는 거는 분산 16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2A, 2B, 2C의 평균이죠. 그랬을 때 2A, 2B, 2C의 평균은 분자를 2로 다 묶어줄 수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그걸 3으로 나눈 거니까 이거는 2배 곱하기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고요. 근데 얘가 위에서 5였으니까 얘는 2 곱하기 5여서 따라서 10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공식처럼 외웠다면은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분산 구하는 과정을 썼더니 2A에서 지금 새로운 평균을 빼줘야 되죠. 2A에서 10을 빼줍니다. 그걸 제곱해주고요. 또 2B에서 새로운 평균 10을 빼줍니다. 또 2C에서 새로운 평균 10을 빼주고 그거를 다시 3으로 나눈 게 분산이 될 거고 계산해보면은 분자가 어떻게 바뀌냐, 분자가 또 2로 묶입니다. 분자가 2로 묶여서 4배의 괄호 열고 A 빼기 5의 제곱, 또 4배의 괄호 열고 B 빼기 5의 제곱, 또 4배의 괄호 열고 C 빼기 5의 제곱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 또 뭐냐, 4로 묶여서 나올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3분의 A 빼기 5의 제곱, B 빼기 5의 제곱, C 빼기 5의 제곱. 그러면은 또 똑같은 모양이 보인다는 거죠. 원래 분산이 16이었으니까 얘가 바로 1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이 4 곱하기 16이 됩니다. 그래서 분산은 64가 돼요. 분산이 64니까 그러면은 표준편차는 루트 씌워주면은 8이 되겠죠? 그래서 표준편차가 8이 나왔던 겁니다. 오케이. 이러한 계산식을 풀이식으로 정확히 쓸 수도 있어야 되고 공식을 외워서 그냥 변화된 모양만 보고 2배 됐네? 그럼 평균도 2배, 표준편차도 2배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다가 만약에 몇이 더해졌다면은 평균은 똑같이 곱하기 2하고 플러스 1까지 했겠지만 표준편차는 더하는 거는 상관이 없었다 라는 것까지 체크해 두시고 밑에 있는 거 유제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네, 다 푸셨으면 같이 볼게요. 4개의 별량 ABCD의 평균이 8이고 표준편차가 루트 10이다. 별량 A 플러스 3, B 플러스 3, C 플러스 3, D 플러스 3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시오. 변화된 걸 봤더니 그냥 곱하기 1배 해주고 나중에 더하기 3 해준 거죠. 근데 곱하기 1은 의미가 없으니까 평균은 더하기 3 됐으니까 똑같이 평균은 8 더하기 3이어서 변화된 평균은 11일 거예요. 또 변화된 표준편차는 곱하기 1배는 아무 상관이 없고 더하기 해준 거는 표준편차에 영향을 안 끼치니까 변화된 표준편차는 그냥 똑같이 루트 10에다가 곱하기 1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평균은 11, 표준편차는 루트 10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술형으로 풀이를 정확히 쓰고 싶어서 아까처럼 계산식 써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4로 나눠준 게 평균이 8이라는 거 알려준 거고 문제에서 또 평균이 8이니까 A에서 8 빼고 제곱해서 B에서 8 빼고 제곱, C에서 8 빼고 제곱, D에서 8 빼고 제곱, 걔네를 다시 4로 나눠준 게 표준편차가 루트 10이니까 그걸 제곱하면은 그게 분산이고 그게 10이었다 라는 거고, 그럼 변화된 별량의 평균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 플러스 3, B 플러스 3, C 플러스 3, D 플러스 3,
그거를 4로 나눠준 게 평균이고, 그러면은 3이 4번 더해졌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더하기 4, 3, 12죠. 그걸 4로 나눈 거는 다시 분리해서 4분의 더하기 4분의 12는 3이죠. 그럼 얘가 아까 구했던 평균이죠. 그래서 얘는 8 더하기 3이다. 그래서 11이다. 쓸 수 있던 거고, 변화된 평균은 구했고요. 그럼 변화된 분산을 먼저 구해서 루트 씌우면은 변화된 표준 편차가 될 테니까 a 플러스 3이라는 거에서 새로 구한 평균이 11이죠. 그래서 11을 빼줍니다. 그리고 그걸 제곱해 줄 거고요. 또 b 플러스 3에서 새로 구한 평균 11이니까 또 빼주고, c 플러스 3에서 11 빼주고, d 플러스 3에서 11 빼주고, 그거를 다시 전체 4로 나눠준 게 분산이죠. 근데 괄호 안을 봤더니 3에서 11 빼면 다시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래서 위에가 a-8의 제곱, b-8의 제곱, c-8의 제곱, d-8의 제곱, 그리고 그걸 4로 나눠준 거.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냥 분산 10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변하지 않고, 그래서 표준 편차를 루트 씌워주면은 표준 편차가 루트 10이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새로 변화된 평균 11이고 표준 편차 루트 10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 시험 미리 보기에서는 우리가 도전해요 문제 2개 풀고, 계속 서술형 문제 질문하는 거 보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같이 풀고 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전해요 14번, 18번 먼저 푸시고 한번 직접 풀어보고 같이 볼게요. 네, 다 푸셨으면 14번 볼게요. 세 개의 별량 A, B, C의 평균이 15고 표준 편차가 3이다. 제곱의 평균은 이라고 돼 있네요. 이거는 우리 공식으로 배운 거에서는 없었어요. 어떤 숫자를 곱하는 것만 있었지 자기 자신의 제곱의 평균 구하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식으로 정확히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알려준 거 평균이 15라는 거 이용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3으로 나눈 게 15다라는 거 찾아 놓고, 또 표준 편차가 3이라는 거는 분산이 9라는 거죠. 제곱해주면, 그래서 분산이 9라는 거 이용해서 a 빼기 평균 15 제곱 더하기 b 빼기 평균 15 제곱 더하기 c 빼기 평균 15의 제곱을 또 3으로 나눠준 그 값이 분산인 9였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때 구해야 되는 평균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3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갑자기 구할 수 있냐? 그거는 이 분산을 구하는 과정 안에 제곱이란 게 있기 때문에 분자들을 조금 전개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냐? 위에 있는 식을 분자를 괄호를 다 풀어줄 거예요. 어떻게? 제곱해주고 마이너스 30a 플러스 15의 제곱은 225죠. 또 b제곱 마이너스 30b 플러스 225, 또 c제곱 마이너스 30c 플러스 225, 그거를 싹 다 3으로 나눠준 게 9라는 식에서 양변에 3을 그냥 곱해버릴게요. 3을 곱하면은 는 9, 3, 27이니까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자리를 바꿔서 제곱끼리 먼저 쓰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리고 빼기 30으로 묶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쓸 수 있고요. 또 3 곱하기 225라고 쓸 수 있습니다. 225가 3번 더해졌으니까, 그리고 그게 27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줄 바꿔서 그럼 얘는 이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30 괄호 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또 마이너스 3 곱하기 225 계산해버릴까요? 그냥 아직은 하지 맙시다. 그리고 더하기 27 이라고 쓸 수 있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3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다시 3으로 나눕니다. 다시 3으로 나누면은 이때 3으로 나누면은 3이 약분돼서 10, 그리고
3 지워지고요. 얘는 9가 될 거죠. 근데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우리가 평균이 15라는 거에서 양변을 3 곱하면은 45가 돼요. 그래서 얘가 45입니다. 계산만 하면 끝날 거예요. 10 곱하기 45니까 450. 그 다음에 빼기 225 더하기 9입니다. 그러면은 450에서 225 빼면은 225이기 때문에 225 더하기 9는 23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주어진 힌트를 변형을 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모양을 결국 찾은 겁니다. 평균이 15라는 거는 그냥 총합이, 별량의 총합이 45라는 거니까 그걸 마지막에 대입한 거고요. 나머지 계산만 잘 하시면 234가 나올 겁니다. 또 18번도 푸셨나요?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가 공식처럼 외우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평균 기억을 보시면요. 별량이 원래 알파, 베타, 이거는 감마, 이거는 델타라고 읽을게요. 그럼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다 5배가 됐죠? 그럼 평균도 뭐가 된다? 평균도 5배가 된다. 같지 않죠? 틀렸습니다. 평균도 5배가 된다. 틀렸어요. 니은은요. 2배 해주고 1 더해줬네요. 그럼 평균도 2배 해주고 1 더해준다 라는 내용이 정확히 맞는 내용이죠. 디귿. 지금 별량의 변화가 됐는데 다 4만 빼줬고 앞에 곱해진 거는 없어요. 그러면은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떤 거를 빼줬을 때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냥 앞에 곱해져 있는 수에 따라서 똑같이 몇 배 해주는 거였는데 지금 분산이 4만큼 작아진다. 이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해봤자 별량을 더하기 빼기 해줘봤자 분산과 표준 편차는 변화가 없습니다. 리을 볼게요. 얘는 지금 다 3배가 됐네요. 그러면은 분산과 표준 편차도 변화가 있겠죠. 표준 편차는 이 앞에 붙은 거에 절대값만큼 곱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3배, 똑같이 3배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 될 겁니다. 직접 식을 구해서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확하게 과정을 이해하고 있었다면은 아까 구했던 거 있죠. 2가지. 평균은 똑같이 AB 해주고 B만큼 더 커진 거. 그리고 분산은 A 제곱만큼 곱해준 거. 표준 편차는 그냥 A만큼 곱해준 거.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절대값. 넘어가시고. 서술형 4문제도 먼저 4개 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같이 풀어줄게요. 네, 다 푸셨으면은 19번부터 보겠습니다. 동호회 4명의 나이를 조사하여 만든 자료에 대한 설명이다. 자료의 중앙값을 구하시오. 중앙값이라는 거는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인지 홀수개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4명이라 그랬으니까 짝수개예요. 짝수개일 때는 가운데 있는 2개의 평균을 구하는 게 중앙값이었죠. 가장 나이가 적은 회원은 23살이다. 작은 것부터 왼쪽으로 쓸게요. 나이의 평균은 26살이다. 뭔지 모르겠지만 4개를 다 더해서 4로 나눈 게 26살이란 거예요. 그때 최빈값은 28살로 1개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최빈값이 28살로 1개라는 거는 28살이 만약에 28살이 한 번만 나왔다면은 23살, 28살 그리고 다른 거 2개 해가지고 최빈값이 여러 개 나왔을 수도 있는데 최빈값이 28살이라는 거는 28살이 최소한 2개 있어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나머지 3명 다 28살이었으면 얘네 평균이 26일까요? 계산해보면은 넷다 더하면은 8이 3개니까 20총 80이고 1의 자리만 따로 더해주면은 38, 24, 3이니까 27 그래서 107이 나오는데 107을 4로 나누면은 평균이 26살이 안 나와요. 26.25 더 크네요. 그러면은 28살보다 작은 나이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28살이 2명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명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28살보다 더 적은 나이에 한 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A 놓고 다 더해서 평균이 26살 나오도록 한번 잡아줍시다. 그럼 평균이 26살 되려면은 자료의 총 합이 26살의 2배, 아니 왜 4로 나누면은 26 돼야 되니까 4배 해주면은 오른쪽이 4, 2, 8, 4, 6, 24 104가 나와야 될 거고, 계산해주면은 셋 다 계산해주면은 86, 3, 19, 20, 60이니까 79고요. 거기다가 A를 더한 게 104가 돼야 된다. 따라서 A는 25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A가 25면은 모든 조건이 만족하는 거예요. 다 더해서 4로 나눈 게 이걸 4로 나눈 거고, 그게 26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빈값은 28살로 한 종류, 이 한 개라는 거는 한 종류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최빈값 종류가 하나라는 거는 28, 28 말고 나머지는 다 한 번씩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빈값도 성립했고 가장 적은 나이가 23살인 것까지 모두 다 성립했으니까 다시 A를 구했으니까 이 자료의 중앙값은 가운데 두 개의 평균이겠죠. 따라서 중앙값은 25, 28의 평균이다. 그거는 53을 2로 나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직접 나눠서 26.5살이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0번도 볼게요. 6개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지금 나열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x가 제일 큰 거고, 이 자료의 평균과 중앙값이 같다. 그러면 이 중에 평균하고 중앙값 중에 먼저 구할 수 있는 값은 중앙값이에요. 그래서 중앙값 먼저 구합시다. 중앙값은 18과 20의 평균이니까 19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자료 전체의 평균이 19라는 거니까 평균은요, 나머지 숫자 다 더하면은 27 더하면은 38 더하면은 50, 65 다시 더하면은 88 될 거고요. 거기다가 x 더해서 88 더하기 x를 총 자료 6개로 나눠준 게 원래 중앙값 19하고 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변 6 곱해서 88 더하기 x가 6일은 6, 69, 54니까 114가 되겠네요. 계산하면은 x는 114에서 88 빼줬으니까 26 되겠네. 따라서 x는 26입니다. 중앙값 구하고 평균 구하는 거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별량과 표준 편차 나와 있네요. 별량하고 그 편차가 각각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A, B, 1이라는 거네요. 그럼 원래 별량이 뭔지 모르지만 편차를 알려준 거예요. 편차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A, B, 1이라는 거네요. 원래 자료의 별량이 뭔지 몰라요. 그때 편차가 이것이란 거는 편차의 합은 0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A, B, 1 다 더해준 게 0이라는 거 이용해서 식 하나 구할 수 있어요. A 더하기 B라는 거는 얘가 마이너스 5고 1 하면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A 더하기 B가 4라는 거는 일단 구해 놓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편차의 합은 0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그때 표준 편차가 2루트 2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분산이 8이라는 거죠. 제곱해주면 그럼 분산이 8이라는 것까지 이용해서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럼 편차의 제곱을 다시 써주면은 9, 4, a제곱, b제곱, 1입니다. 걔네들을 다 더해줘서 총 5개로 나눠준 게 분산 8이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자를 조금 위치 바꿔서 14라고 쓴 거는 5를 오른쪽 곱해줘서 40이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을 알 수 있고요. 그 값은 26이에요. 근데 우리 a 더하기 b 값을 알 수 있으니까 얘네들 뭐 해주면 된다? 곱셈 공식의 변형 이용해서 밑에 있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인데 그 값이 16이죠. 근데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은 26이었으니까
이 EAB라는 값은 마이너스 10이 되겠구나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연립하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EAB라는 값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빼준 거니까 그 값은 16에서 26을 빼서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0. 오케이. EAB를 구하는 거였어요. 마지막 2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길이가 높이가 ABC인 직육면체에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평균이 6이다. 분산이 6이다. 이 말은 A, B, C를 3으로 나눈 게 6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 밑줄 쳐주세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 이 직육면체라는 거는요. A라는 모서리가 몇 개 있습니까? A라는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요. 그래서 얘가 4개 있고 B도 4개 있고 C도 4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육면체의 모서리는 총 12개가 있는 겁니다. 이때 모든 모서리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자료가 별량이 변화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4A랑 4B랑 4C 걔네들을 다 더해주고 3개로 나눈 게 다시 총 몇 개였죠? 총 12개였죠? 12로 나눠준 게 그게 6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모든 모서리의 평균이니까 모서리는 총 12개였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A가 4개 있고 B가 4개 있고 C가 4개 있는 거예요. 걔네들을 다 더해서 12개로 나눠준 게 6이다 라는 말은 그냥 4A, 4B, 4C를 더해서 12로 나눠준 게 6이다. 다시 얘기하면은 또 분자 분모를 4로 나눠주면은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그냥 6이라는 거와 다시 같아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분산이 6이라는 거는요. 또 평균이 6이니까 A에서 6 빼서 제곱하고 A에서 6 빼서 제곱하고 이런 똑같은 것들을 4번씩 하고 그러면 앞에 4로 쓸게요. 또 B에서 6 빼서 제곱하고 그게 4개 있고 또 C에서 6 빼서 제곱하고 그게 4개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12개로 나눠줄 건데 그거는 사실 또 약분이 돼서 3으로 나눠준 거랑 같아요. 그리고 그 값이 6이라는 거니까 여기서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B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36 C제곱 마이너스 12C 플러스 36 그거를 3으로 나눠준 게 6이다. 아니면은 곱해서 18이다. 쓴 다음에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A제곱, B제곱, C제곱을 먼저 따로 써서 나머지 12로 묶어서 넘겨주면은 12 괄호 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6을 총 3번 뺐죠. 빼기 3 곱하기 36 그리고 오른쪽에 원래 18이 있었으니까 더하기 18 근데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왼쪽 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양쪽에 3 곱해주면은 각각 더한 거는 18이라고 얻을 수 있었고 거기에다 대입해주면은 계산만 해주면 될 거예요. 계산해주면은 12 곱하기 18은 36, 18이니까 216 될 거고요. 오른쪽에 3 곱하기 36은 108이고 거기다가 18 더해주면은 108 더하기 18이어서 답은 126 되겠네요. 여기까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값을 구하라는 거였고요. 아까처럼 분산 관련된 식을 분자를 풀어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었다.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센 펴서 유형 8번부터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14번부터요. 노트 한번 쓰고 풀이식 한번 같이 써볼게요. 문제 상황 써주고 일단 5개의 별량 4, 10, x, y, 5의 평균이 6이다. 4, 10, x, y,
5의 평균이 6이라는 거를 바로 노트에 쓰세요. 걔네 다 더해서 그거를 5개로 나눠준 값이 6이라는 거. 그럼 정리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분자 계산해주면 14 더해주면 19네요. 플러스 19 해준 게 5, 6, 30이다. 그래서 결국 x, y 각각 더한 게 11이다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4.4라는 거 이용해서 평균이 6이었으니까 4에서 6 빼서 편차 먼저 적어주면은 마이너스 2, 4, x 마이너스 6, y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럼 편차의 제곱은 4, 16, x 마이너스 6의 제곱, y 마이너스 6의 제곱, 그리고 마지막에 1. 얘네들을 다 더해주고 5개로 나눠준 게 분산이 4.4였다. 그러면 정리해서 x 마이너스 6의 제곱하고 y 마이너스 6의 제곱하고 왼쪽 20, 21이니까 21은 5 곱하기 4.4는 22죠. 그래서 x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6의 제곱이 1이었다라는 걸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또 전개해주면은 x제곱 y제곱 먼저 쓸게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2x 나왔을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12y 나왔겠네. 마이너스 12x 더하기 y 그 다음에 플러스 36 두 개 나왔을 테니까 72 그 값이 1이다. 근데 x 더하기 y 값은 11이었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1 곱하기 12는 12, 12니까 132예요. 그래서 132 플러스 72 그 값이 1이다. 그럼 나머지 넘겨주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얘네 둘 계산해주면은 정확하게 60이고요. 마이너스 그럼 넘어가면은 61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61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계산식들을 써놓고 대입해서 풀 수 있어야 된다. 방금 개념센서 했던 문제랑 비슷했고요. 넘어가서 상문제 한번 볼게요. 617번도 이거는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풀어보셨나요? 얘는 개념선에서 풀었던 문제랑 비슷하니까요. 일단은 편차라고 알려준 거 얘네들은 다 더해서 0이어야 된다. 편차의 합은 써놓읍시다. 합은 항상 0이다. 따라서 a 더하기 b 값은요. 나머지 더한 수들 생각해보면은 1이기 때문에 그게 마이너스 1이어야겠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인 걸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분산이 6.8이라는 걸 이용해야 될 테니까 분산 관련된 식을 써야겠네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a제곱, b제곱 먼저 쓸게요. b제곱, 나머지 16, 4, 1 해서 5로 나눠준 값이 6.8이란 것은 5를 곱해주면은 34겠네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은 20, 21이니까 넘겨주면은 13이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 값이 마이너스 1이란 거랑 둘이 연립해주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 b의 제곱 2ab고 그 값이 1이기 때문에 연립해주면은 2ab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b는 마이너스 6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유형 9번 봅시다. 변화된 별량의 평균과 표준 편차였어요. 그때 평균은 똑같이 a배 플러스 b 해주는 거고요. 표준 편차는 a배긴 한데 절대값 a배였다. 밑에 618번 같이 보겠습니다. 5개의 별량 a, b, c, d, e의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 2다. 그러면은 m이 6이고 s가 2라고 써놓은 다음에 변화된 별량이 지금 그냥 a 플러스 3이라는 건 뒤에 3만 더해줬다는 거죠. 그럼 평균도 더하기 3이 됐을 텐데 표준 편차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평균은 변화됐을 때 9가 되고 표준 편차는 그대로 2가 유지된다. 그래서 9와 2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쪽에는 621번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맞는지 봅시다. 네, 다 푸셨죠? 표준 편차가 2라 그랬는데 별량이 지금 2배 해줬고 1 더해줬어요. 1 더해준 거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표준 편차는. 그럼 표준 편차는 2배 해줬을 때 똑같이 2배가 된다. 그래서 2 곱하기 2는 4다 해도 괜찮습니다. 절대값 2가 그냥 2니까 끝났어요.
그냥 두 배 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개념선에서도 했고 앞에 나와 있잖아요. 표준 편차는 절대값 A배 해준 거다. 뒤에 더해준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표준 편차 할 때는. 자, 622번 유형 10번에 622번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이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어느 학급의 남학생, 여학생의 한자 시험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대요. 그때 이 학급의 전체 학생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라고 봤더니 오른쪽 표는 평균도 알려주고 표준 편차도 알려줬지만 표준 편차를 알려줬을 때 각각 남학생의 표준 편차랑 여학생의 표준 편차를 알려준 거지 전체 학생의 표준 편차를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는 식은요. 애초에 표준 편차라는 거 알려줬을 때 분산이 36, 분산이 16이라는 것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의 분산을 한번 써보면은 남학생의 분산 그 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학생의 전체 학생 수 20을 뭐로 나눠준 거죠? 뭐를 나눠준 거예요? 편차의 남학생의 편차의 제곱이죠. 남학생의 편차의 제곱 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학생의 분산은 똑같이 20분의 여학생의 모든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에요. 정확히 씁시다. 정확히 쓰면 남학생 편차의 제곱의 총합. 그러면은 밑에는 여학생 편차의 제곱의 총합. 그 값이 각각 36이고 16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전체 학생들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에요. 근데 위에를 잠깐 다시 보시면 남학생 평균, 여학생 평균 둘 다 75점으로 같고요. 학생 수도 같기 때문에 전체 평균도 75점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전체 평균이 동일하기 때문에 각각의 편차나 전체 학생으로 따졌을 때 편차나 같아요. 그래서 두 남학생 편차의 총합하고 여학생 편차의 총합을 그냥 더해준 게 단순하게 더해준 게 전체 학생의 편차의 총합과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남학생의 평균하고 그 다음에 여학생의 평균하고 또 전체 학생의 평균이 같기 때문에 지금 이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학생의 분산은 전체 학생의 분산은 40명이죠. 근데 뭐가 된다? 전체 학생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 되겠다. 근데 이거는 바로 뭐다? 남학생 편차의 총합하고 여학생 편차의 총합을 더해줘야 될 테니까 이거 곱해서 계산해주면은 여기서는 남학생 편차의 제곱의 총합은 36 곱하기 20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16 곱하기 20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둘을 더해주면은 20 괄호 열고 36 더하기 16이기 때문에 20 곱하기 52입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20 곱하기 52 40 나눠주면 2 계산해주면 26 되겠네요. 전체 학생의 분산이 26인 거예요. 그럼 전체 학생의 표준 편차는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루트 26,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624번은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네, 다 푸셨으면 같이 볼게요. 내수 A, B, C, D에 대하여 A, B의 평균하고 C, D의 평균이 오른쪽과 같아요. A, B의 평균이 4라는 거 그리고 분산이 1이라는 거 한번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A, B의 평균이 4라는 거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4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A 더하기 B는 8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때 A, B의 평균이 4라는 거 이용해서 분산을 구해야 될 텐데 분산은 A에서 4 빼서 제곱해서 B에서 4 빼서 제곱한 거를 둘로 나눠준 게 그게 바로 분산이었고 그 값이 1이란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한번 찾아봐도 괜찮은데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위에 거 밑에 거 곱해주고 위에 거 풀어주면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8 a 더하기 b 4, 4, 16, 32는 2라고 조금 빨리 해줬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a제곱 b제곱 앞에 거 미리 해줬고요,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b 그거를 합쳐줬고 4, 4, 16 4, 4, 16 곱셈 공식 빠르게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2를 넘겨줘서 2가 된 거고,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a 더하기 b가 8이라 그랬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88, 64 넘어가고 32랑 계산하면 32가 될 거고 더해주면 34가 됩니다. 이 정도만 해놓고요. 두 개 찾은 거예요. 더한 거가 8이고 제곱의 합이 34다. 오른쪽도 똑같이 해줍시다. c 더하기 d를 2로 나눈 평균이 6이라고 표해서 볼 수 있고요. 따라서 c 더하기 d가 12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c에서 6 빼고 제곱해 준 거, d에서 6 빼고 제곱해 준 거, 그것의 평균이 분산이죠. 그게 9라는 거고, 그러면 c제곱 d제곱 마이너스 12 c 더하기 d 그 다음에 36 72는 9, 2, 18 해서 c 더하기 d가 12였으니까 c제곱 더하기 d제곱은요 12의 제곱은 144여서 얘 2배니까 빼주면은 마이너스 72고 넘어가면은 또 72 더해줘서 계산하면은 80, 90이 되겠네요. 그래서 c제곱 더하기 d제곱까지 찾았다. 이때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뭐냐, ABCD 전체의 표준 편차니까 이번에는 ABCD 전체의 평균 구해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4로 나눈 게 전체의 평균이죠. 근데 A 더하기 B는 8이었고 C 더하기 D는 12였으니까 둘이 더하면 20이죠. 그래서 분자가 20이 되어서 4분의 20은 평균 전체 평균이 5라는 겁니다. 그럼 전체 평균이 5라는 거는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A에서 5 빼고 그것의 제곱, B에서 5 빼고 그것의 제곱, C에서 5 빼고 그것의 제곱, D에서 5 빼고 그것의 제곱, 그걸 다시 4로 나눈 값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여태 찾은 거를 이용하면 될 거예요. 살짝 밀고, 우리가 찾아 놓은 거는 제곱의 합이 각각 나와 있을 때 구해봅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위에 거를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풀어줬더니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나올 거고, 또 마이너스 10 괄호 열고 a부터 d까지, 그 다음에 5의 제곱이 4번 나오겠죠. 4 곱하기 25니까 계산하면은 100 되겠네요. 그거를 4로 나눠준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얘네 둘을 더한 거죠. 다 더해준 거니까 더하면은 124 되겠습니다. 여기가 124가 되고 a부터 d까지 더한 거는 아까 위에서 했습니다. 다 더한 게 20이었어요. 그래서 20 대입해주면은 끝났습니다. 계산 4분의 124에서 10하고 20 곱해서 빼주면은 앞 뒤 먼저 더해줄게요. 224 빼기 200, 그래서 4분의 24, 그 값은 6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분산이죠. 지금 여태 열심히 한 게 뭐예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한 거잖아요. 그 분산이 6이란 거니까 구하라는 거는요 표준 편차였어요.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6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루트 6이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표준 편차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직접 숫자를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료에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보고 표준 편차가 작은지 큰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625번 보면은요 1반과 2반의 줄넘기 횟수에 대한 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1반은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은 줄넘기 1회 한 사람이 4명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5명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4명, 5명, 6명, 4명, 5명이 그 분포가 고른 것이냐, 아니면은 0명, 8명, 5명, 10명, 2명 이게 자료의 분포가 고른 것이냐, 이거를 표준 편차를 구하지 않더라도요 가장 높은 것과 가장 작은 것 그리고 그 사이의 간격을 보시면 되는데요. 뭔 말이냐, 이게 1반에서 제일 작은 값은요 4예요.
제일 큰 값은 6이고요. 그리고 그 차이 간격이 2칸밖에 차이가 안 나죠. 2개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말은 1회 한 사람 아무리 작아봤자 4명인데 3회 한 사람이 아무리 커봤자 6명이에요. 근데 비교를 해봅시다. 2반은 제일 작은 명수가 0명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1회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근데 2회 한 사람 8명으로 엄청 많이 차이 나요. 8칸 차이 나죠. 근데 심지어 더 많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0하고 10하고의 차이가 10칸 차이 나잖아요. 이 말은 간격이 되게 멀다는 거예요. 간격이 크다. 오케이?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자료가 분포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0명이었다가 갑자기 플러스 8 됐다가 마이너스 3 됐다가 또 갑자기 플러스 7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8 되는 거는 얘는 자료들 간의 간격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그 자료들은 모여 있다는 것이므로 따라서 일반의 표준 편차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답은 1반이 되는 거예요. 또 오른쪽에 627번도 한번 볼게요. 627번은 A, B, C, D, E 등급을 각각 5, 4, 3, 2, 1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성적표죠. 선환이는 C, B, C, C, C예요. 그리고 형준이는 D, C, D, C, D, 응남이는 A, C, C, B, B, 아람이는 B, C, D, D, E. 그럼 이 4명 중에서 편차가 가장 작은 학생은 무엇이냐? 이 말은 성적을 이건 써놓으세요. 성적을 가장 5회 동안 고르게 받은 학생은 누구냐? 성적을 가장 고르게 받았다는 거는 너무 갑자기 잘 받다가 못 받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비슷하게 계속 받다는 거죠. 그 중에는 바로 선환입니다. 왜? C가 하나, 둘, 셋, 4번 5번의 시험 중에 4번이나 다 C라는 점수를 받았어요. 그럼 한 번 B 받아봤자 어차피 나머지 애들은 D, C, D, C, D 얘는 아무리 많아봤자 D가 3번이죠. 근데 선환이는 C를 4번이나 받았기 때문에 거의 다 C를 비슷하게 받은 거예요. 근데 형준이는 좀 너무 D에서 C 갔다가 다시 D 내려왔다가 C 갔다가 내려왔는데 얘는 한 번만 올라갔다가 계속 C를 받은 거예요. 응남이 같은 경우는 뭐 A도 받았다가 뭐 못 받다가 뭐 조금 잘 받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자료의 분포가 되게 높은 거를 받았다가 작은 거를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고요. 아람이도 B 받았다가 C 받았다가 또 떨어졌다가 더 떨어졌죠. 그럼 얘는 자료의 분포가 제일 높은 것도 있고 제일 작은 것도 있고 되게 멀리 위 아래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선환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C를 받았기 때문에 살짝 B로 높아져 봤자 어차피 전체는 제일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제일 작은 거는 바로 선환이가 됩니다. 5회 동안 4번이나 C를 받았고 그 살짝 높은 거 받았던 B도 C에서 한 칸밖에 안 올라간 거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거 628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얘는요. 수직선 위에 점으로 나타냈다 그랬는데 총 3회예요. 3회 동안 7, 8, 9 한 칸 한 칸 간격의 그 기록을 받았어요. 또 B라는 애도 8, 9, 10이니까 한 칸 한 칸 사이에 그 기록을 받았어요. 근데 C라는 애는요. 6, 8, 10 두 칸 사이에 기록을 받았어요. 그럼 얘는 표준 편차가 제일 작은 거는 간격이 한 칸 한 칸씩밖에 안 떨어져 있는 A랑 B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표준 편차가 같아요. 오케이? 여기에 표준 편차 A, B, C라고 했을 때 A랑 B는 같고요. C의 표준 편차는 자료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더 크다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랑 B가 같고 C가 제일 크다라는 거는 2번에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표준 편차의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유형 12번도 볼게요. 여기서는 632번만 한번 봅시다. 632번은
자료의 분포가 더 고르다는 것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죠? 표준 편차가 더 작다는 거. A반, B반 중에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거는요. 자료의 간격, 그러니까 한 권에 해당하는 자료, 두 권에 해당하는 자료, 세 권에 해당하는 자료, 이 사이의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걔네들끼리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포가 더 고른 바는요. 더 차이가 가장 작은 거와 가장 높은 거의 차이가 좁은 이 자료가 바로 분포가 고르고 표준편차가 작은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편차 작은 반은요. 바로 B반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를 표로 나타내서 실제로 표준편차가 몇인지 구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숙제로 풀어올 때도요. 이거를 표준편차 구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봤을 때 B반은 아무리 높아봤자 6이고 제일 작아봤자 3명이기 때문에 자료의 분포가 더 고르다고 할 수 있다. 표준편차가 더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를 노트에다가 쓰고 정확히 서술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